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경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양익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할 강의는 오늘부터 시험에 나올 만한 문법만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영어적인 부분은 다 빼버리고 시험에 나올 영문법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강의를 할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나간 그 핸드아웃 그 자료를 수회독하면서 또한 선생님 강의까지 같이 들으면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대부분 경찰 영어에서 나오는 모든 문법이 바로 이 안에서 걸릴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서 나간 자료가 있는데 적중문법 1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의 종류편에 바로 일형식 부분에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바로 일형식 동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일형식 동사가 어떠한 식으로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지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문법 1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의 일형식 동사와 이형식 동사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태에서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바로 수동태라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능동태 속에 있는 문장 성분 대상인 목적어가 바로 문장의 주어로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아니라 당하다의 개념이 되는 거. 그걸 바로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장의 일형식과 이형식 동사는 바로 대상인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수동의 동사 형태인 비동사 PP로 여러분들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일형식하고 이형식에 나오는 대표적인 동사를 암기한 다음에 바로 이 동사가 비동사 PP의 수동태로 쓰이면 X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일형식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자동사 그래서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rise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rise라는 동사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동사예요. 3단계는 rise, rose, reason이고 경찰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동사로서 일형식 동사인데 솟다 혹은 솟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exist 있죠. 이건 대부분 다 아는 동사죠. 이것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바로 존재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죽다라는 동사에 di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die도 죽다. 얘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appear라는 동사, 나타나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것도 일형식 동사고 disappear라는 동사는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일형식 동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mai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remain이라는 동사는 일형식과 이형식이 모두 존재합니다. 주로는 이 remain은 이형식 동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바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한 어떠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remain이라는 동사는 일형식과 이형식이 다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occur, happen, take plac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어떠한 사건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동사인데 추가적으로 arise라는 동사도 같이 추가합니다. 사건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그러면 이러한 동사들이 바로 일형식과 이형식 동사인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는 절대로 비동사 PP의 수동의 동사 형태로 쓸 수 없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 잠깐 한번 볼게요. The ghost was disappeared. 유령이 사라졌다라는 문장을 선생님이 적었는데 like the wind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란 전치사예요. 그래서 like the wind가 바람처럼이란 뜻인데 like부터 wind까지는 부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유령이 바람처럼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disappear란 동사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로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능동태 형태로만 써야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was disappeared 비동사 PP의 수동태로 쓴다면 바로 틀린 문장, 비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인 was disappeared는 틀린 표현이고 그 밑에 문장인 the ghost disappeared 바로 능동태 과거 시제로 쓴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문법적 논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일형식, 이형식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법적 논점은 뭐냐면 이렇게 자동사기 때문에 비동사 PP에 바로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근엔 또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도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die라는 동사가 죽다라는 일형식 동사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was died, 죽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벌써 이걸 딱 보는 순간 die는 일형식 동사니까 절대로 비동사 PP로 쓸 수가 없다. 즉, 이 문장은 지금 수동태로 쓴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정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시험 봤던 소방 공채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was died를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능동태 형태인 died로 써야지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문법 논점 들어갈게요. 자, 적중 문법 2. 자, 두 번째 문법 논점 뭐냐면 there로 시작되는 일형식 구문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흔히 유도부사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there is, there are로 시작되는 유도부사는 뭐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there is, there are 그 다음에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주로 유도부사가 있는 문장의 뒤쪽에 있는 주어는 바로 명사주어가 돼요. 그래서 원래 유도부사에 쓰인 이 비동사는 뭐뭇이 있다, 있다의 의미입니다. 고로 유도부사가 이끄는 문장은 바로 대표적인 일형식 문장이죠. 자, 그러면 유도부사로 시작됐을 때 바로 여기에 단수 취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복수 취급을 할 것이냐는 바로 뒤에 있는 주어가 결정합니다. 만약에 주어가 단수명사라면 is를 써야 될 테고 만약에 주어가 복수명사라면 바로 are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도부사 문장은 뒤에 주어가 바로 동사의 수를 결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좀 볼게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라는 문장이 있죠. 책상 위에 한 권의 책이 있다.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는 a book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book이 한 권을 얘기하니까 단수죠. 고로 동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is가 맞는 표현이 되겠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건 바로 2009년에 기출됐던 경찰의 예문을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두 번째 예문 있죠. 그거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예문에 뭐가 나와 있냐면 There seems to be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어요. In the classroom.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there 다음에 seems to 부정사가 나왔는데 선생님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교실 안에는 한 명의 학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인데 이게 과거 경찰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there 다음에 seems to 부정사가 등장할 때 바로 주어는 이 to 부정사에 딸린 a student가 주어가 됩니다. 바로 얘가 주어가 되고 이 문장의 동사는 당연히 seems가 되겠죠. 고로 여기 있는 in the classroom은 당연히 부사구가 되겠죠. 교실 안에 한 명의 학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student가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단수명사입니다. 고로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부사 there 다음에
seem의 뒤에 s를 붙여야 되는데 자, 경찰 시험에서 과거에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이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됐다고 치면 여기에서만 장난을 쳤어요. seem의 s를 안 붙이고 그냥 there seemed to be a student라는 문장을 출제했습니다. 그로 학생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바로 여기 to 부정사에 딸린 이 명사가 주어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봤던 겁니다. 고로 여기가 단수 명사가 되면 동사가 단수 취급해서 s를 붙여야 되는데 바로 seem의 s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틀린 정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there 만약에 seem 주어가 단수 명사일 때는 seem에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면 틀린다. 만약에 말이야 여기에 a student가 아니라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교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에 복수 명사가 주어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seem에 s가 안 붙고 그냥 seem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there seems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 바로 to 부정사의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된다.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만약에 여기에 단수 명사 주어가 나오면 단수 취급이 되는 거고 복수 명사 주어로 나오면 복수 취급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법까지 끝났네요. 선생님이 밑에 비문을 다 X로 처리해놨죠. 여러분들한테 나간 그 자료를 보면 선생님이 대부분 다 가로 열고 OX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OX 표시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시험에서 O가 맞는데 X로 표시된 건 그렇게 틀린 걸로 출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린 걸로 출제된 그 문장까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법 논점 들어갈게요. 적중 문법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에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become류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become이라는 동사 알죠? become의 해석은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뭐뭇이 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become류의 동사 외에도 바로 remain, keep, hold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remain, keep, hold는 뒤에 주격보호로 주로 형용사를 취합니다. 영어에서 주격보호는 명사, 형용사가 다 나올 수 있지만 remain, keep, hold라는 동사 자체가 상태 동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로 있다, 어떠한 상태이다. 그래서 주로 주격보호로 형용사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간 자료에 주격보호 주로 형용사라고 적어놨죠. 자, 첫 번째 볼게요. He remained silent all the time. 자, 그는 항상 조용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뜻인데 all the time은 부사니까 빼고 그냥 적었어요. 그는 조용한 상태로 있었다. 자, he가 주어고 remain이 동사인데 지금 조용한이라는 형용사는 주어를 설명하죠. 자, 고로 여기서 silent 형용사는 주격보호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형식 문형의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주격보호로는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부사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형용사 자리에 silently 이렇게 부사를 쓰면 틀린다. 그게 기본적인 문법의 논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여러분들 이형식 동사 중에 감각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오감 동사라고 하는데 자, 그 동사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feel, 뭐뭐처럼 느끼다.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그 다음에 look,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감 동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런 remain과 같은 동사들은 바로 주격보로 명사와 형용사를 다 취하는 동사지만 이 오감 동사는 반드시 주격보로 형용사만 취해야 되는 동사예요. 고로 만약에 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면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란 오감 동사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붙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오감 동사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eel like,
smell like, sound like, taste like. 이때 like는 전치사로서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항상 전치사 뒤에는 나와야 되는 품사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반드시 명사만 나올 수 있어요. 고로 이 오감동사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형용사를 주격보로 취하게 되지만 이 오감동사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면 반드시 명사를 주격보로 취한다는 거,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문 좀 볼게요. He feels hungry. 자, 그는 배고픔을 느낀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feel이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를 주격보로 취해야 되는데 만약에 hungryly 이렇게 부사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at tastes like an apple. 자, 그것은 사과와 같은 맛이 난다. 자, taste라는 이형식 동사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이럴 때는 반드시 명사를 주격보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치사 like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형식 동사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형식 동사는 외견 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들을 외견 동사라고 하는데 아까 외견 동사 중에 하나가 감각 동사에 들어간 게 있었죠? 그게 바로 look였습니다. 이 look란 동사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서 앞쪽에서 형용사를 주격보호로 취한다고 했죠. 하지만 look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명사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 이 동사랑 뜻은 똑같은데 용법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외견 동사 중에 뭐뭐처럼 보이다, seem, appear란 동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appear란 동사가 아까 나타나다란 뜻일 때는 여러분들 일형식 동사죠. 자, 그런데 만약에 appear가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일 때는 그럴 때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사는 주격보호로 뭘 취하느냐면 바로 명사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바로 투부정사까지 주격보호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look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원래 look라는 동사는 형용사만을 주격보호로 취하지만 seem하고 appear라는 동사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를 모두 주격보호로 취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appear란 동사는 주로 like라는 전치사를 잘 수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seem이라는 동사 있죠? 이 seem이라는 동사도 아까 오감동사, 감각동사랑 똑같이 like라는 전치사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seem like가 나오더라도 해석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 seem이라는 동사만 써도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지만 만약에 like라는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명사를 주격보호로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seem like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은 The problem seems easy. 그 문제는 쉬운 것처럼 보인다. 자, seem이라는 동사 뒤에 like라는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easy라는 형용사가 주격보호로 나왔죠. 자, 만약에 seems 다음에 like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easy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보니까 That seems like a good plan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것은 아주 훌륭한 계획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끝난 명사가 plan이죠. 바로 계획이라는 명사입니다. 고로 이때는 seem 다음에 반드시 전치사 like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번째 문법이 뭐냐면 바로 삼형식 동사인 완전 타동사는 전치사 수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영어의 동사는 자동사하고 타동사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0% 삼형식 동사인 타동사로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문법의 논점을 배우기 전에 간략하게 선생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웃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laugh. 일반적으로 웃다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예요. 자동사입니다. 웃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에서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ft라는 동사에 전치사 s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를 붙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동사에 전치사가 붙게 되면 이게 통째로 타동사로 바뀝니다. 타동사로 바뀌면서 뜻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구동사 혹은 수거라고도 쉽게 얘기하죠. 만약에 래프라는 자동사에 at이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면 이건 타동사 역할을 하면서 비웃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비웃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ed laughed at Amy. 자, 선생님이 문장 하나를 적어봤어요. 여기서 Ted가 주어고 laugh at이 비웃다라는 타동사 구고 Amy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Ted는 Amy를 비웃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비웃다는 자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이 돼서 타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비웃는 대상인 목적어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동사가 100% 타동사, 즉 100% 삼형식 동사라면 절대로 전치사를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런데 100% 삼형식 동사인 여러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은 절대로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되는데 자꾸 이 동사들이 자동사로 헷갈려서 자꾸 전치사를 갖다 붙이더라 그 얘기죠. 만약에 이 100% 타동사가 전치사를 갖다 붙이게 되면 바로 틀린 비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100% 삼형식 동사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전치사가 붙으면 틀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번 2018년 1차 경찰시험에서도 approach라는 동사가 사지어법 중에 하나로 나왔었죠. 바로 그 문법이 이 문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100% 삼형식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rry라는 동사가 있죠. 여기 있는 동사들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marry, 결혼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결혼하다는 동사는 100% 타동사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로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해야 되는 삼형식 동사, 타동사입니다. 고로 이 marry는 삼형식 동사, 타동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수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전치사를 수반하더라 그 얘기지. 만약에 이 동사가 전치사를 수반하게 되면 틀리는데 시험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출제를 합니다. 이 marry라는 동사를 자꾸 전치사 with와 함께 바로 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I married her. 이게 맞는 문장이죠.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I가 주어고 이 결혼하다가 타동사로서 삼형식 동사고 her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타동사를 자꾸 자동사로 헷갈려서 우리나라 말 해석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꾸 이 marry라는 동사에다가 전치사 with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I married with her 이렇게 나는 그녀와 함께 결혼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말 해석으로 따라가면 맞아 보이지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marry가 삼형식 동사인 타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전치사 with를 수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셔야 되냐면 어쨌든 시험에서는 항상 marry와 관련해서 전치사 with로 출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marry with는 X 이렇게 정확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사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동사가 resemble이라는 동사가 있죠.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꾸 전치사 with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resemble with 그러면 X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ttend라는 동사가 있죠. 뭐뭐에 참석하다. 만약에 attend라는 동사가 참석하다라는 뜻의 동사일 때는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치사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자꾸 참석하다 할 때 전치사 to나 on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틀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내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I
attended the meeting. 나는 그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의나 모임이 나왔을 때 주로 attend는 참석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ttend 뒤에 전치사 to나 혹은 전치사 on을 수반하면 틀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attend to나 attend 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attend란 동사 뒤에 전치사 to가 나와서 맞으려면 이때 attend는 참석하다일 때는 틀리는 것이 되지만 이 attend to가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뭇에 몰두하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뭇에 몰두하다. 당연히 어떤 것에 몰두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일 때는 여기서 attend는 자동사가 됩니다. 자동사가 되면서 바로 전치사 to를 수반하게 된다. 즉 참석할 때만 attend가 맞고 무언가에 몰두하다 할 때는 attend to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찰 시험에 어휘 문제로 나온 그 수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attend on이라는 수거입니다. 이 attend on은 아픈 사람을 시중 들다라는 뜻이에요. 참석하다가 아니라 시중 들다. 자, 그래서 어떤 게 경찰 시험에 나왔냐면 바로 attend on이 나온 게 아니라 얘랑 동의어인 wait on이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죠. wait on. 이것도 바로 시중 들다가 되는 거죠. 야, 여러분들 여기서 당연히 attend하고 wait은 다 모두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동사 플러스 on이라는 전치사가 결합이 돼서 시중 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로 attend to하고 바로 이 attend on이 어느 경우에 쓰이느냐 선생님이 뒤에 그 다음에 예문에서 드러났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나머지 것을 조금 살펴볼게요. attend to는 뭐뭇에 몰두하다라는 뜻이고 attend on, wait on은 시중 들다 수고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discus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discuss라는 동사는 뭐뭇에 관하여 토론하다라는 삼형식 동사인데 이거 자체가 뭐뭇에 대하여 토론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전치사 about을 수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타동사라서 그냥 discuss로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discuss about은 X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nter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enter라는 동사가 어디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enter 잠깐 볼게요. 이 enter라는 동사는 들어가다일 때는 삼형식 동사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타동사인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다일 때는 절대 전치사 into를 수반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이 enter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enter into라는 수거가 있죠. 바로 enter into라는 수거가 있는데 enter 다음에 into가 붙여서 맞으려면 이건 들어가다는 뜻이 아니라 시작하다는 뜻이 돼야 돼요. begin이나 start. 시작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enter와 enter into를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enter라는 동사 뒤에 정리하세요 이거 장소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답니다. 장소명사. 예를 들어서 enter the room 방으로 들어가다, enter the building 건물로 들어가다, enter the city hall 시청으로 들어가다, enter Seoul station 서울역으로 들어가다. 이렇게 enter 뒤에 장소명사가 보이게 되면 이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다로 풀면 되시고 만약에 enter 뒤에 장소명사가 안 나오면 그러면 모두 다 시작하도록 풀면 돼요. 그래서 enter 부분은 들어가다 하고 시작하다가 모두 다 공무원 쪽에서는 다 출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다만 기억하지 말고 enter into가 시작하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고 그것의 포인트는 뒤에 장소명사가 나왔을 때는 들어가다고 나머지는 다 시작하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roach라는 동사가 마지막에 보이죠? 이게 사실은 경찰 시험에 금년에 나왔습니다. 뭐뭐에 접근하다. 원래는 사실은 공무원 쪽에서 approach 많이 안 내는 편인데, 왜냐면 지금 enter나 아니면 marry나 resemble이나 과거에 냈던 많은 동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걸 비켜가고 이번에 approach라는 동사를 냈죠. approach가 대표적인 타동사로서 어디에 접근하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 동사가 접근하다는 의미로 쓰였을 때 바로 삼형식 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pproach to라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approach도 뒤에 전치사 to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reach라는 동사가 있죠. 자, reach라는 동사는 어디에 도착하다는 뜻의 동사인데, 이 도착하다도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reach라는 동사도 바로 전치사 to나 at과 같은 전치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 타동사로서 절대로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을 좀 들어놨는데 첫 번째 문 한번 보세요. Someone entered the room. 자,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죠. 자, the room이라는 장소 명사가 보이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들어가다 enter만 맞고, 만약에 enter라는 동사 뒤에 in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 X 틀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 He attended the meeting. 자, 그가 그 모임에 참석했다라는 문장인데, 이때 attend가 참석하다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바로 attend 다음에 전치사 to를 붙이면 틀리는 거고, 선생님이 그 밑에 이런 예문을 들어놨어요. He attended to his hobby. 자, 선생님이 아까 attend to는 무언가에 몰두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로 영어에서 어떤 식의 표현으로 많이 쓰냐면 바로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다, 그런 의미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그는 그의 취미에 몰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attend to가 몰두하다는 뜻일 때는 바로 전치사 to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문. He attended on his sick father. 자, 여기 한번 보세요. attend on. attend on은 일반적으로 물론 꼭 아픈 사람을 시중 드는 걸 attend on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wait on을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식당 있죠. 우리 식당에서 웨이터가 손님을 시중 드는 것도 wait o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옆에서 사람을 시중 드는 걸 attend on, wait on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는 어떤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냐면 이 뒤에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예문처럼 아픈 누군가라는 표현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His sick father. 그의 아픈 아버지를 시중 들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의 아픈 grandmother, 할머니를 시중 들었다. 경찰 시험에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도 바로 아픈 누군가를 시중 들다, 이런 의미로 빈칸 어휘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은 attend on, wait on은 뒤에 이렇게 아픈 누군가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아픈 누군가가 나오면 attend on이나 바로 wait on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중 들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네요. 자, 적중 문법 다섯 번째 5번 문제를 5번 문법 논점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5번 논점이 뭐냐면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동사들은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인데 해석 자체가 뭐뭐에게 뭐뭇을, 이런 의미로 해석되다 보니까 자꾸 사형식 동사인 수요 동사로 헷갈리는 동사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묻는 동사인데 여러분들은 우선 여기 있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이 동사들이 만약에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개념의 사형식의 형태로 쓰이면 틀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 대표적인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동사를 적어놨냐면 explain, 설명하다. 그 다음에 suggest, 제안하다. 이런 동사를 지금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explain하고 suggest는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것은 삼형식 동사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explain, 설명하다와 suggest, 제안하다는 바로 삼형식 동사다. 삼형식 동사. 자, 그런데 이 동사들은 어떻게 써야지 되냐면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져오고 반드시 전치사 to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전치사 to는
뭐뭐에게라는 뜻의 전치사죠. 뭐뭐에게. 당연히 to라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꼴이 되냐면 explain, suggest, 목적어 다음에 to 플러스 명사. 자, 이 바로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니까 부사구가 되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됩니다. 수식.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의미는 뭐뭐에게 설명하다라는 사형식의 의미처럼 쓰여 있지만 전치사 to가 존재하게 되면 to 명사는 부사구가 되고 결국은 주어, 동사, 바로 목적어의 형태를 취하는 삼형식의 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xplain, suggest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삼형식 동사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He explained me his theory라는 문장이 있죠. 그대로 해석하면 그는 나에게 그의 이론을 설명했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he가 주어고 explain이 동사고 me가 간접 목적어고 his theory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고로 이건 몇 형식 문장이 돼버립니까? 바로 사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He explained his theory를 먼저 적고 뭐뭐에게 해당되는 간접 목적어처럼 해석되는 me를 뒤로 보낸 다음에 그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to me는 부사구가 돼서 앞에 explain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의미는 똑같대 밑에 있는 문장은 바로 삼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explain은 삼형식 동사다. 그걸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Your doctor will explain you how to reduce calories. Your doctor가 주어고 will explain이 동사인데 여기서 you가 뭐뭐에게 사람에게 바로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쓰였고 how to reduce calories,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 이 의문사 to 부정사가 바로 직접 목적으로 나왔죠. 고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바로 사형식 문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식 문장으로 잘못 쓰여진 것을 바로 삼형식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이 경우는 말이야, 여러분들 뭐뭐에게 해당되는 you와 뭐뭐을에 해당되는 how to reduce calories에서 거기 직접 목적어처럼 써버린 how to 부정사가 너무나 길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목적어의 형태로 나온 이 목적어가 너무나 길 때는 you를 여기처럼 you를 뒤로 보내고 전치사 to를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다가 전치사 to를 붙여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Your doctor will explain이 주어 동사가 되고 바로 to you가 앞에 explain을 꾸며주는 부사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how to reduce calories가 바로 목적으로 바뀌죠. 고로 이렇게 되면 to you가 부사구가 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뭐뭐을에 해당되는 게 의문사 to 부정사처럼 긴 게 나오게 되면 뭐뭐에게를 뒤로 보내고 전치사 to를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서 to를 붙여서 부사구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이 공무원 쪽에서는 출제가 된 거고 경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이 출제가 된 게 아니라 두 번째 문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거 별표 쳐두시고 세 번째 문도 별표 치세요. 세 번째 문도 suggest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Parents suggested. 부모들은 제안했다. Teachers. 선생님들에게 대절을 제안했는데 bright children, 똑똑한 아이들은 take their exams early, 보다 더 일찍 그들의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라고 제안했다라는 문장이죠. 자, 이걸 선생님이 다 문장 구분 분석을 해놨어요. parents 주어, suggested가 동사, teachers가 뭐뭐에게, 선생님들에게 간접 목적어, 바로 대절이 직접 목적어. 즉 suggest도 삼형식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뭐에게 대절을 몇 형식으로 썼나요? 바로 지금 사형식의 형태로 썼어요. 고로 이것도 지금 틀린 문장이 되죠. 자, 이렇게 말이야. 이 suggest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나왔지. suggest 제안어가 나왔고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뭐뭐을에 해당되는 게 대절로 직접 목적으로 나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몇 형식 문장이 되죠, 여러분들? 바로 사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ggest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쓰면 틀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suggest 문장도
뭐뭐을에 해당되는 게 대절로 굉장히 길게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뭐뭐에게 해당되는 걸 뒤로 보내고 전치사 to를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다가 to를 붙여주면 돼요. 뭐뭐에게 해당되는 것에 이렇게 to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o 플러스 뭐뭐에게는 앞에 있는 suggest를 꾸며주는 바로 부사구로 바뀌는 거죠. 얘가 부사구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이 대절이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고로 얘는 부사구니까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고로 이 suggest는 삼형식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흔히 explain이든 suggest든 뭐뭐에게 뭐뭇을 제안하다, 뭐뭐에게 뭐뭇을 설명하다 마치 사형식처럼 해석은 되지만 삼형식 동사고 이렇게 뭐뭇을처럼 뒤쪽 부분이 길어질 때는 뭐뭐에게 해당되는 걸 뒤로 보내고 전치사 to를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전치사 to를 붙여서 부사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동사, 대절이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 문장으로 쓰이는 게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그 to를 붙여놨죠. two teachers, teachers 앞에 to를 붙여서 부사구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어, suggest 동사 바로 대절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형식 문장이 된다. 고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바로 explain하고 suggest는 대표적인 삼형식 동사다. 그리고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에 반드시 전치사 to를 붙여서 부사구로 만들어줘야지 맞다. 그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네요. 이제 두 번째 삼형식 동사를 볼게요. 자, 사형식 동사로 혼동되는 그 삼형식 동사의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되는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convince 목적어 of예요. convince 목적어 of. 자, 이 convince란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of를 수반합니다. 그런데 얘가 해석이 뭐냐면 목적어에게 뭐뭇을 여기 보세요. 뭐뭇에게 뭐뭇을 확신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고로 해석 자체로만 보면 사형식처럼 쓰이는 동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convince는 삼형식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onvince도 반드시 전치사 of를 수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치사 of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가 바로 부사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부사 역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 convince 뒤에 목적어 다음에 전치사 of가 빠지면 틀린다. 반드시 of가 존재해야 된다. 만약에 of가 빠져버리면 이건 몇 형식이 되더라? 사형식이 되더라. 바로 그 문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inform 목적어 of가 있는데 inform 같은 경우도 목적어에게 뭐뭇을 알리다란 뜻이고 remind 목적어 of도 목적어에게 뭐뭇을 기억나게 하다 혹은 상기시키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모두 뭐뭐에게 뭐뭇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삼형식 동사더라. 그래서 이 세 개의 동사는 이미 경찰 시험에 다 출제된 동사고 반드시 뒤에 전치사 of를 수반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문법적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 문 한번 보세요. You convince them. 여러분들 You convince them of your enthusiasm 이라는 문장이 나왔죠. 여기서 them 뒤에 전치사 of를 빼버리면 them이 간접 목적어고 your enthusiasm이 바로 열정이란 뜻인데 이게 바로 직접 목적어가 돼버립니다. 고로 이것은 사형식 문형이 되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them 뒤에 of라는 전치사를 수반해야 되는데 이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자, 너는 그들에게 너의 열정을 확신시켰다. Your enthusiasm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장성문 한번 보겠습니다. you가 주어고 convince가 동사고 them이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전치사 of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논점이지만 중요한 건 이건 수동태로도 시험에 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동태.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거기 수동의 형태를 정리를 해놨는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동태가 무엇인지는 지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건 기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이 수동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수동태는 바로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야 되겠죠. They. 그들은 convinced가 과거 시제 동사니까 비동사 PP. were convinced. 자, them이 주어로 빠지고 비동사 PP of your enthusiasm.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는 by 행위자로 쓰면 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convince는 뭐뭐에게 뭐뭇을 확신시키답니다. 네가 그들에게 너의 열정을 확신을 시킨 거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에게 네 열정을 확신시켰지.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뭐 한 거지? 확신을 하게 된 거다 그 얘기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이 문장의 수동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들은 너의 열정을 확신했다라고 해석해야 돼. 네가 그들에게 확신을 시켰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확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be convinced of예요. 여러분들, 이 be convinced of는 지금 형태는 수동이지만 의미가 뭐냐면 뭐뭇을 확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네 열정을 확신했다라는 뜻인데, 즉 형태는 수동이지만 수동의 형태로 의미가 능동이다 그 얘기야. 뭐뭇을 확신하다니까 바로 의미가 능동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convince란 동사 뒤에 바로 of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반드시 이렇게 수동만 맞다. 여기서 비동사 빼고 그냥 convince of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convince가 뒤에 전치사 of를 수반하게 되면 반드시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형태로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마치 하나의 수거처럼 기억하세요. be convinced of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은 뭐뭇을 확신하다. 바로 수동의 형태지만 의미가 능동의 의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This watch reminded me, my brother. 이 시계가 나에게 너의 형을 상기시켰다, 기억나게 했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문장도 이렇게 써서 전치사 of를 빼버리면 몇 형식이 되냐면 remind는 대표적인 3형식 동사인데 me가 간접 목적어, my brother가 직접 목적어가 돼버렸죠. 그거로 4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전치사 of를 수반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예문. 이 시계는 reminded me of my brother. 자, remind란 동사가 뒤에 me라는 목적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of를 수반한다. 그래서 remind 목적어 of.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동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수동태를 정리해 놨는데 이걸 수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목적어 me가 주어로 빠집니다. I. 얘 비동사 PP 과거 시제니까 was reminded 다음 of my broth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by this watch by 행위자로 바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 시계는 나에게 내 형을 기억나게 했지. 자, 그러면 이 시계가 나에게 상기를 시켜줬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시계에 의해서 상기를 하게 된 거지. 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기억할 것. 여기 be reminded of. 우선 remind란 동사가 바로 뒤에 전치사 of를 수반하면 능동이 아니라 무엇으로 써야 된다? 수동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be reminded of를 한 묶음으로 볼 것. be reminded of.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의 형태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 뭐뭇을 상기하다 혹은 기억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내 형을 상기했다, 기억했다. 무엇에 의해서? 이 시계에 의해서 상기했다, 기억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be reminded of를 하나의 묶음으로 기억할 것 중요한 겁니다. 됐죠? 이제 다음 년 볼게요. inform이란 동사 보겠습니다. He informed us his changes. 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변화를 알렸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us가 바로 간접 목적어고 his changes가 바로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informed 다음에 목적어 뒤에 반드시 전치사 of를 수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he가 주어고 informed가 동사고 us가 목적어인데 여기서 inform이란 동사는 알리다란 뜻이에요. 알다가 아니라 알리다. 즉 그가 우리에게 알린 거지. 그러면 우리 입장이 되면 우리는 아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us가 주어로 나와서 we, 그 다음에 비동사 pp were informed of his changes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로 be informed of를 하나의 형태로 취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동의 형태로 바로 의미가 능동이다. 그래서 be informed of는 알려지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들 be informed of는 이거 자체가 수동의 형태로 능동의 의미 바로 뭐뭇을 알다라고 해석해야 돼. 뭐뭇을 알다. 그래서 여기 있는 be informed of도 바로 한 묶음으로 기억할 것. 당연히 inform이란 동사도 바로 뒤에 전치사 of가 붙으면 be가 빠지면 틀려요. 반드시 수동의 형태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be informed of를 한 묶음으로 볼 것, 뭐뭇을 알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그의 변화를 알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삼형식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형식처럼 헷갈리는 동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explain하고 suggest는 삼형식 동사고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주로 뭐뭐에게 전치사 to의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to 플러스 명사가 바로 부사구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였고 이게 삼형식 동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시험에 나오는 convince 목적어 of하고 목적어에게 뭐뭇을 확신시키다. remind 목적어 of 목적어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다. inform 목적어 of 목적어에 뭐뭇을 알리다. 이러한 삼형식 동사들은 반드시 전치사 of를 수반해야 되고 이러한 삼형식 동사를 수동으로 바꿨을 때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바로 이 세 개의 삼형식 동사는 수동으로 바꿨을 때 be convinced of는 바로 뭐뭇을 확신하다. 의미는 능동이 되고 be reminded of는 뭐뭇을 기억하다, 상기하다. 수동의 형태로 바로 능동의 의미를 갖고 be informed of도 뭐뭇을 알다. 이렇게 수동의 형태로 바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